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크라이오제닉은 지금 이제 막 핫이슈입니다. 크라이오제닉은 이 크라이오제닉이 뭐냐 하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극저온 냉동 창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세 번에 걸친 지구 전체가 동결, 지구 눈덩이, 지구 전체가 동결됐어요. 두께 1km 빙하가 적도까지 다 덮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두께가요? 예, 두께가 1km.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지질학에서 가장 핫이슈입니다. 이게 이제 1980년도, 90년대부터 해갖고 지금은 아마 교과서도 나올 겁니다. 이거 웬만큼 뭐 그냥 보통 지식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이거는. 들어보셨나요? 괜찮아요. 예. 이거 크라이오제닉기에 바로 눈덩이 지구 이론 해갖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똑똑한 고등학생 다 알아요. 일단. 그래서 이 지구의 눈덩이 사건이 바로 3번 일어납니다. 한 번이 아니고. 그 1억 년에 걸쳐갖고 3번 일어나는데 그 연도를 기억해놔야 돼요.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7억 2천만 년 전에 한 번 일어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투티안 빙하기. 그 다음에 6억 4천이 있고, 그 다음에 5억 8천이 있어요. 요 세 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구 전체 깡그리 얻어버려버린 거예요. 대빙하 시대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스투디언, 요걸 뭐냐면, 마리아노, 요걸 게스키어즈라 그래요. 7억 2천만 년, 피크점이. 두 번째는 6억 4천만 년. 세 번째는 5억 8천만 년. 여기서 내가 빠른 걸 하나 쓸게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하세요. 6억 4천만 년쯤 이때를 통과하면서 지구의 산소 농도가 2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요 세 번의 빙하를 최근에 어떻게 주목하고 있냐면 지구의 2차 산소혁명, 2차 산소혁명이라고까지 언급을 해요. 자,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려줄게요. 자, 이건 어떤 양상이냐 하면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지구의 이게 현재 제로면 이게 45억 년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게 대략 20억 년이라 합시다. 지구의 산소 농도가, O2 산소 농도가 어떻게 됐나 하면요. 45억 년에서 20억 년 사이는 제로. 20억 년 됐을 때 대략 1%. 근데 지금 현재잖아요. 이 현재는 몇 프로예요? 21%잖아요. 그럼 여기 21%까지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거 1%인데. 그래서 1%까지 올라간 것도 대단한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이 1%에서부터 어쨌거나 21%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지금 지구과학의 핫 이론이 뭐냐 하면, 좋아요. 요걸 1차 산소혁명, 혁명이란 말을 씁니다. 산소혁명. 그 다음 요거에 분명히 어디에서 올라가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보시고. 분명히 여기서 올라갔는데, 이제 이걸 밝혀내야 지금 우리가 대기 중에 21%를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부터 21%가 됐느냐? 바로 그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요게 세 번에 걸쳐서 대빙하기하고 관계 있다는 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7억 2천만 년, 요게 6억 4천만 년, 요게 5억 8천만 년. 자, 이게 얼마나 섬찟한 이야기인가 잘 한번 보세요. 뭔가 잡힐 거예요. 5억 8천만 년 다음에 대략 5억 5천만 년 와갖고 생명의 대폭발이 일어나잖아요. 생명의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공짜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디아카. 그렇지. 아니, 에디아카라가 아니고, 물론 에디아카라 첫 번째 일어났는데 생명의 대폭발은 고생대 캄브리아의 아까 대폭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따라오셔야 돼요. 현생대. 현생대. 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쨌든 생명의 대폭발인데 6.5잖아요. 자, 지금 지구과학에서 알게 된 게 지금 21% 산소가 도대체 언제부터 대략 20% 왔는가 이게 밝혀졌어요. 대략 6억 4천만 년. 어떤 차이는 6억 30만 년, 6.3억 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죠? 요 포함되어 있죠? 바로 에디아카라 어느 쯤에서부터 지금 20%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렇게 된 게 요게 6.3억 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이어서 고생대, 중생대다 이렇게 벌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래서
제가 쓰는 책에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뭐 한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이 책에. 그래서 지구상의 생명이 어떻게 나오는가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은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지구과학 전체하고 다 강의했던 걸 전체 강의는 한 20년 정도 했는데 최근 10년 동안 강의했던 게 원래 이 책을 쓰는데 두께가 한 500페이지 됐어요. 너무 어렵고 네. 그 막 물리도 들어가고 막 지구과학 막 수식 막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거 대중성이 없다 해갖고 그거는 일단 유보를 하고 다 써놨어요. 유보하고 거기서 가장 중학생부터 대학 교수까지 탁 알아들 수 있게끔 핵심만 딱 뽑아내갖고 일목요연하게 우주,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지구의 생명의 진화, 그리고 인간의 의식까지를 요 한 2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에 에센스만 딱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디 지방에 갈 때 로드맵이 필요하잖아. 지도책이 필요하잖아. 지도책. 지구 역사 45억년을 지도책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컴팩트하게 쓰는 책입니다. 이 책을 참조하시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지구학자들이 산소혁명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산소혁명. 왜냐하면 이전에는 0%, nothing. 언제까지? 대략 20억 년까지. 산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산소 없는 상태에서 생명체가 있었느냐? 그건 이제 다음 주제입니다. 있었어요. 그걸 뭐라는 박테리아라고 그래요. 되나요? 지금도 박테리아는 있죠. 오케이. 그러다가, 자, 요거만 또 진행하겠습니다. 요거에서 대략 25억 년 뭐 이쯤부터 해갖고 27억 년 좀 올라가면서부터 30억 년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시아노박테리아가 들어보셨죠? 시아노박테리아가 바로 광합성을 했어요. 광합성. 광으로서 무엇을 합성했다는 거예요. 합성하려면 뭐가 두 개가 있어요. 미니멈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뭘 합성했느냐 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합성이니까 더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매장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매를 놔준 게 바로 빛이 요걸 단단단단 더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두 개를 합성했는데 악교포를 썼는 게 빛 에너지를 갖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요게 6분자, 요걸 6분자 하면 C6H12O6고 요걸 포도당이라고 그러죠. 요 사건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들어가면 요 결과, 요 맞춰보면, 자, 한번 보세요. 이산화탄소 6개 됐죠. 산소, 요 수소는 요거 6개 하고 요거 6개니까네, 요거 6개니까네 6 곱하기 2 하는 게 12개잖아. 요 12개 됐죠. 산소는, 보세요. 산소는 요거 6개, 요거 6개. 요거는 6하고 2 하니까 12개. 지금 6개밖에 없잖아. 12개 산소가 따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플러스 6O2가 되는 거예요. 야가 바로 공기 중으로 올라와서 지금 대기의 산소가 된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런데요. 박테리아가 그런 광합성을 하려면 CO2랑 H2O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굿. 그럼 그 전에 O2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산소. No. 자, 이 O2는 물에서 온 거예요. O가. O2로 보면 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 안에 존재하기는 했었는데 그거 있는 산소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모든 박테리아들이. 그런 개념. 시아노박테리아가 그 물을 쪼갠 거예요. 물을 쪼개갖고 수소하고 산소 분자로 만들려면요. 가마솥에다 물 한 대 넣고, 한 발 넣고, 장작불 떼보세요. 그러면 100도, 200도, 500도, 1000도 가도 물은 분해 안 돼요. 근데 1200도쯤 되면 무쇠 속이 녹아버려요. 그래도 물은 수증기나 됐지, 기체가 됐지, 물 분자가 쪼개지진 않아요. 솥이 먼저 녹아버려요. 그런데 그걸 누가 쪼갰느냐? 빛 에너지라고 쪼갠 거예요. 그 다른 예를 들어주면 빛 에너지가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야기 드릴게요. 바깥에 한 자외선 쬐면 얼굴 타죠? 실제로 타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00도가 넘는 인두로가 지지는 겁니다. 그 빛 알강의 에너지가 빛이, 빨리 적어줄게요. 빛이 가시광선이 40%, 적외선이 50%, 자외선이 대략 10%쯤 됩니다. 그러면 이 가시광선만 해도 대략 1일렉트론 볼트로 잡으면 1일렉트론 볼트가 KT, E 이퀄 KT로 바꾸면 온도가 얼마냐면 이게 K가 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일렉트론 볼트 K 온도입니다. 이래 되니까 요거하고 없어지면서 요 6.8 곱하기 10의 5성을 역수로 취하면 돼요. 하여튼 그런 관계 되면. 요거는 원래 그 예정된 강의는 아니신 거죠. 요 부분은 제가 질문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 해서 그러고 또 예름 좋아요. 간단히 할게. 요 공식을 쓰면
빛 에너지가 1일렉트론볼트면 온도는 11,600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아주 가는 철사가 꼭 찢어지는 겁니다. 그 철사 끝이 발갛게 달았는데 온도가 11,000도입니다. 그러니까 타는 겁니다. 선크림 발라야겠네요. 반드시 발라야 됩니다. 그 식물은 선크림 못 바르니까 뭘 만들었다? 비타민C. 비타민C. 됐죠?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하면, 그런 강한 빛으로 이게 분해된다는 겁니다. 분해돼서 수소를 쓴다는 겁니다. 산소는 쓰는 거 아닙니다. 물을 쪼갠 산소는. 야는 대기 중으로 올라갑니다. 요거.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가 1%까지 올라간 게 대략 20억 년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20억 년 전까지 지구상에는 산소가 사실상 없었고, 없었다. 근데 약간 여기에서 그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다가 테라포밍을 한다지 않습니까? 아하, 예. 뭐 핵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예. 근데 그러려면은 거기에도 뭔가 이산화탄소랑 물이 있어야 그게 가능할 텐데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도. 다른 거 하나요. 그건 지금 나 그 기사를 보고 있는데. 네. 자, 화성에도 대기가 있습니다. 예. 화성은 중력이 지구에 거의 한 10%밖에 안 됩니다. 중력이 약해요. 예. 그러나 얇은 대기층이 있습니다. 이 대기층 기본적으로 화성하고 금성의 대기는 거의 90%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럼 이 이산화탄소에 산소가 있잖아. 네. 이거 쪼개면 됩니다. 예. 지금 기술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럼 산소 분자가 나오죠. 네. 요 분자하고 수소는 뭐 여러 가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하고 결합하면 물이 또 나오고, 그 다음 순수한 산소도 쓰고, 지금 그걸 많이 하고 있죠. 벌써, 저 화성에서 산소를 뭐 10kg 만들었는 거 나와요.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 수준 그 정도 됐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약해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드리면, 이 에디아카라기가 중요한 거는 요 중간기에 들어갔고 지구상의 산소가 20%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었어요? 네. 20%까지 지구상의 산소 올라가는 게 결국은 다세포 생명체에 출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관련이 있는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자, 다세포는, 자, 여기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하나 있고, 세포가 2개 있고,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여러 개 있다 합시다. 그럼 야들이 같이 엉겨 붙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럼 누가 악효풀처럼 엉겨 붙게 하는가요? 자, 우리 동물 세포에서 어떤 물질이 가장 많아요? 단백질 중에. 아, 우리 세포 중에서? 예, 세포가 아니고 동물 몸에서 네. 가장 많은 단백질. 예를 들면 굉장히 많아요. 뭐 가장은 아닌데 힌트, 피부에 많아요. 콜라겐이? 콜라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포 이것도 내가 책을 썼습니다. 네. 생명을 어떻게 작동하는 거 500페이지 책에 이것도 상세히 이야기해놨습니다. 세포가 있으면 우리 인간은 세포가 60조 개가 모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세포가 있으면 세포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분비를 합니다. 그 단백질이 세포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 단백질이 세 가닥으로 돼 있어요. 세 가닥 단백질이 이렇게 선형으로 꼬인 게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노프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노프줄 같은 게 여 밑에 나와갖고 야들이 지지대를 만들어준다. 지지청. 그래서 콜라겐이 푹신푹신하잖아요. 네. 탄력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콜라겐이 분비가 돼야 콜라겐은 단백질이 노프줄처럼 나와줘야 세포들끼리 엉겨 붙어요. 도망을 나가고 제자리 붙어 있다고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콜라겐을 만들려면 지금 최근 이 생물학에서 가장 이런 이야기를 해요. 콜라겐을 만들려면 이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적어도 10% 이상이 돼야 돼요. 그 20% 가까워져야 돼요. 네. 이 많은 실험을 해보면. 그럼 콜라겐이 만들어져야 여물었어요. 바로 최초의 다세포 생명체 나왔잖아요. 다세포가 뭡니까? 세포가 여러 개란 말이잖아요. 네. 여러 개가 떨어져 있지 않고,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세포가 이렇게 여러 개, 생명체가 이렇게 여러 개 그냥 뭉쳐 있는 걸 군체라 그래요. 군체에서,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요 세포들이,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세포에서 악효풀을 분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악효풀을. 그러면 야들 세포 도망을 가지 않겠죠. 네. 먼지처럼 헛뿌리지지 않겠죠. 그럼 덩어리지죠. 덩어리 쟀을 때 야를 다세포라 그래요. 다세포 생명체라 그러고 생물이라고. 이 다세포 생물의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지금 고생대 요 와서 최초로 다세포 생명체가 뭐냐 하면요. 바로 그게 해면 동물입니다. 해면 동물은 해면이 큰 거는요. 이렇게 해서 해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바닷물 흐름을 이렇게 분비를 해요. 심지어 이게 한 2m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바닷물을 쫙 분비하고 여기는 여러 가지 플랑크톤을 야들이 이렇게 잡아먹어요. 그런데 해면 동물 이게 하나하나 세포로 보면
이 세포를, 해면을 이렇게 그 채로 채면 전부 다 가루가 돼요. 이게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면 이 세포들이 전부 다 분해가 각각 돌아다닐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얘들이 가만 해보면 다시 뭉쳐져요. 놀랍죠? 좀 놀라워 하셔야 되는데.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을 네. 화학 처리해갖고 좀 잔인하긴 하지만 세포 하나를 다 뜯어내면 네. 뜯어낸 순간 죽잖아, 우리는. 그렇죠. 근데 해면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뜯어내도 야들이 다시 시간 지나면 지대로 다시 뭉쳐져서 다시 된다는 거예요. 터미네이터처럼. 터미네이터. 네네. 바로 그요. 근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마지막 생명체가 해면동물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강장동물, 환경동물, 절지동물, 거피동물, 연차동물, 환경동물, 척추동물 이러면서 그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네. 그때부터는 다세포동물이라고 그래요. 다세포동물이라는 거는 분리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분리돼도 살 수 있는 마지막 다세포동물이 바로 해면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네. 자, 근데, 어텐션. 왜 이 콜라겐이 중요하냐면, 다세포 동물이 되려면 반드시 콜라겐이 합성이 돼야 된다고 이해했죠. 네. 근데 콜라겐은 산소 농도가 적어도 10%, 15% 넘어가야만이 합성이 된다는 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대기 중에 언젠가는 15%, 20%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바로 에데카 동물군, 바로 6억 3천만 년 전에 바로 산소 농도가 20%까지 올라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다세포 동물이 출현했던 게 에데카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직접 선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가 끊어졌다가 고생대 때 캄브리아기 때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지금 모든 1000만 종의 생명체의 뿌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지나도 두 단계로 보시면 다세포 생명체도 한 단계가 먼저 있었는데 에데카 동물은 있었는데 그건 대부분 연결이 안 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곧장 여기서 끝나고 곧장 5천만 년 고생대 캄브리아부터 다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생대라 부르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생명에서 요 같이 붙여도 되는데 왜 분리시켰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에데카라는 다세포 생명이 출현했다. 그걸 에데카라 동물군이라고 하고 전 세계 20군데에서 발견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갑자기 다세포 동물이 출현했느냐 이거예요. 그 전 조건이 뭐죠? 산소 농도가 높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마련해준 거대한 시나리오가 바로 이 크라이오제닉입니다. 이 식입니다. 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빙하기요? 예. 그래서 이 빙하기를 지금 우리 지구상의 이 현생대 번성한 생명체의 그 폭발적 생명이 일어났던 원초적 뿌리가 바로 크라이오제닉에 있다는 게 지금 지구과학계에서 굉장히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크라이오제닉기에 이 눈덩이 지구를 거치면서 이 눈덩이 지구에서 바로 뭐냐 하면 제2차, 이걸 따르면 제2차 산소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야. 자, 다시 보세요. 요걸 20억 년 전에 일어난 걸 1차 산소혁명. 요거에 대략 7억 년에서 6억 년 사이 일어난 걸 2차 산소혁명. 그리고 요 중간에 뭐가 있죠? 바로 에디아카라 동물군 있잖아요. 놀랍죠? 놀랍죠? 네. 예?